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은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HFR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HFR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HFR이 지금 저는 팔아가지고 이제 확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투자 실패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지, 이 HFR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HFR을 처음으로 종목을 매수를 한 게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이게 10월부터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HFR은 제가 예전부터 좀 지켜봐 왔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매수 기회를 좀 잡고 있다가 이때 빠지는 거 보고 괜찮다 싶어 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해 가지고 아마 한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계속 좀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평단가가 한 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HFR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를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이 HFR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HFR은 이제 그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이 통신장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멀티플이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 멀티플이 10 이하였었고 한 7, 8 정도 됐었나? POR이 한 7, 8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통신장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멀티플이 다 되게 높잖아요. 네, 뭐 HFR을 제외하고 뭐 OE솔루션이라던가 이노와이리어스, 에이스테크, 뭐 KMW, 김민우는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멀티플이 이제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HFR은 좀 말이 되는 좀 그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에서 거의 유일한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잠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HFR을 매수한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미중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중국 거 장비 안 써, 야 유럽 니네들도 쓰지 마, 다른 나라도 쓰지 마, 이렇게 미국이 다른 나라를 좀 이제 그 통신 장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장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 통신 장비 배제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다. 그리고 항공통신 장비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5G 투자가 좀 그 소강 상태니까 2019년에 확 올라왔다가 뭐 20년, 21년 다 좀 투자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미향으로, 특히 이제 뭐 버라이즌, AT&T, T모바일 같은 이렇게 북미 통신사 향으로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이제 장비가 꽤나 규모 있게 좀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번 수주 받을 때 2021년에 막 1,500억짜리도 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22년, 23년 다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HFR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 HFR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요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5G 특성상 이제 주파수 높아지니까 파장은 짧아지니까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지국이 좀 많아져야 됐습니다. 기지국이 많아지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그쪽 통신 영역을 이제 커버리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저기 주파수가 이제 저기 길어지니까, 아니,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지니까 이 거리가 조금밖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캐펙스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펙스 금액을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그때 나왔었던 게 이제 그 이 라디오 유닛이랑 이 디지털 유닛을 서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이 디지털 유닛 DU를 하나 받고 이제 RU를 이제 그 주위에다가 까는, 기존에는 RU와 DU가 하나의 장비에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해서 DU가 하나만 들어가니까 이제 RU는 여러 개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제 캐펙스가 좀 전략이 되는 뭐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프론트홀 장비가 좀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것이 좀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릭슨이, 이게 아마 그 북미향 그 버라이전 그 필드 테스트 탈락해가지고 HFR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24년까지 아마 솔벤도 유지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HFR 장비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계속 이제 그 뭐 북미 통신사 버라이즌이나 AT&T에서 이제 어닝콜 같은 거를 할 때에 이제 그쪽에서는 계속 본인의 캐펙스는 이제 조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주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지출해야 되는 캐펙스가 비용이니까 그 비용이 적어야지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이제 그 경영진들이 이쁨 받을 테니까 어닝콜에서 계속 우리 캐펙스 이제 줄어들 거야 캐펙스 이제 줄어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통신사들은 바로 HFR에 수주를 주는 발주를 넣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것은 HFR의 수주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캐펙스 규모 사이즈는 이제 좀 이제 피크아웃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코어망 투자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랜단 투자가 이제 후행이 되는데 이 랜단 투자에 HFR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체 캐펙스 금액은 줄어들어도 HFR 수준은 피크아웃 아니다. 22년, 3년, 4년까지도 계속 이제 그 실적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프론털 장비의 실적은 증가한다. 라는 것이 제 좀 투자 아이디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지금은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특허만 관련한 것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생각했던 리스크가 원래는 이제 그 HFR 이제 그 주담이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북미항 수주가 한 2022년 한 10월에는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 안 나왔죠. 10월에 안 나오고 이제 그 연말에는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었어요. 2021년에 1,500억짜리 엄청난 규모의 수주가 나왔었다는 것은 당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 한 번에 좀 많이 준 거였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경우였다.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물건을 제때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1,500억짜리를 한 번에 쏴준 거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망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 볼륨 사이즈는 줄지는 않지만 이제 그 좀 쪼개서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수주 규모가 좀 작아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체 볼륨 사이즈가 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수주받는 사이즈가 좀 줄어들면 시장에서 뭔가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리스크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5G 센티 자체가 5G 섹터의 센티 자체가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게 KMW 같은 경우에 2019년에 그 주도주였었잖아요. 5G 섹터에서의 그 주도주였었는데 뭐 KMW 같은 거 적자 나고 있고 다른 뭐 통신 장비 섹터들 다 기고 있고요. 실적 안 좋고요. 오로지 HFR 하나만 이제 그 엄청난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튼 HFR도 통신 장비 섹터니까 섹터 안에 속해 있는 HFR이 섹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섹터에 대한 센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좀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022년 3Q의 실적이 엄청 잘 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체 통틀어서 거의 900억 정도 찍었던 것 같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HFR 시총 4천억 안 될걸요? 2022년에 영업이 900억 나왔는데 지금 시총 4천억 안 될 겁니다. 참고로 이거 통신장비 섹터입니다. 그런 통신장비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POR이 이제 그 얼마예요? 900억인데 지금 4천억 안 되니까 그러니까 9, 4, 36 그러니까 한 4점 몇 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POR이. 네, 여튼 하여튼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가기는 했는데 야, 뭐 지금 주가 잘 나와봤자 23년에 피크아웃이잖아. 2022년이 실적 피크고 이제 피크아웃이잖아. 라는 피크아웃 논란으로 주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수주 시기가 10월 말, 22년 말, 23년 초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안 나와요. 북미항 프론톨 발주가 뭔가 규모 있게 나오는 게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뒤로 밀리면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주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5G 섹터가 22년 말에 잠깐 한번 좀 이렇게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센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에 수급이 5G 섹터로 몰릴 여지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죠. 중국 리오프닝 올라갔다가 이제 AI 로봇 갔다가 현재는 이제 2차 전지로 수급이 전부 다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HFR의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좀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HFR은 이제 통신 장비 섹터이긴 하지만 이제 피어 그룹 대비 이제 그 엄청난 저평가야. 실적 잘 나오면은 이제 되게 싼 주식이고 게다가 이제 22년 말에 이제 그 수준 나오면은 이제 피카오 논란 종식시키면서 이제 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것이 이제 좀 제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잘 나왔거든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잘 나왔는데 이게 피어 그룹 대비 싸다라는 인식보다 피카오시라는 것이 훨씬 더 피카오 걱정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생각을 해보건데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피카오 여지가 있는 섹터는 최대한 좀 피해야 되지 않냐, 그냥 그 섹터 자체에 있는 종목을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피카오 우려가 있으면은 설사 그게 시장의 오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도 HFR이 이제 그 피카오 논란에 쌓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22년에 비해서 23년에 실적 줄어들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22년에 비해서 23년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튼 이런 피카오 우려가 있으면은 센티가 안 좋아지면은 멀티플은 이제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실적이 잘 나와도 22년에 저기 뭐 잘 나왔어? 23년에는 안 나올 거야. 22년이 피크아웃이잖아. 23년에 잘 나오잖아요. 23년에 잘 나왔어. 야, 23년이 피크아웃이잖아. 24년에 안 나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피크아웃 왕령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금 피크아웃 노려가 없는 섹터에서 노는 거를 좀 시도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OCI가 이게 그 저기 태양광 폴리실리콘 OCI가 약간 이런 거죠. 이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지죠. 실적 계속 좋습니다. 아마 POR도 아닐걸요. PR이 거의 2점 몇 배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OCI가.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하는데 안 떨어지죠. 그러다가 22년이 지났습니다. 뭐 23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여튼 제 생각에는 이 OCI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싼 주식이긴 했지만 좀 피크아웃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북미 수주 안 나왔습니다. 네, 북미 수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좀 수주는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좀 HFR이 22년 대비 23년 성장하고 24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22년 대비 23년에 더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론톨도 프론톨이지만 그 외의 장비가 있거든요. 인빌딩 장비라든지 그 외의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개화되는 이제 그 프라이빗 5G,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 그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이제 그 특화망도 있었거든요. 이 개화하는 이제 그 특화망에 대한 것도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화망에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특화망이 와이파이 까는 거랑 비용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보안을 생각하고 어떤 이 통신 레이턴시 같은 거를 좀 이제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특화망도 꽤나 괜찮은 이제 저기 이벤트라고 보여져가지고 여튼 제 생각에는 22년 대비 23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HFR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더 좋은 종목이 보여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주도 안 나와, 뭐 피크아웃 논란이 종식되지도 않았어,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정말 약익절하기는 했는데 거의 그냥 빵프로에 수렴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저는 최대한 좀 이제까지는 제가 좀 바텀아웃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봤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섹터를 먼저 보고
탑다운으로 좀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탑다운으로 투자를 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그 멀티플이 좀 높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일단 센티가 좀 훌륭하고 섹터에 대한 센티가 좀 훌륭하고 피크아웃 논란 없고 이제 그 기대감은 좀 있지만 기대감이 엄청나지만 정확하게 숫자로는 파악하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 더 안 가는 게 좀 있잖아요. 뭔가 거기까지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종목의 어떤 그 한계점을 뭔가 이제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숫자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되지가 않는 피크아웃 논란 없고 센티 훌륭한 뭔가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을 앞으로 좀 골라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